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댓글에도 막 오윤혜 소원 이른 날이다. 네. 아주 오늘 복장이 참하십니다. 그러게요. 오늘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사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소곳하십니다. 지금 사실 머릿속이 하얘요. 아, 그래요? 제가 살면서 이분을 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뉴스아이킥 덕분에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신 김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해보세요. 아, 싫어요. 근데 대화를 많이 못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너무 배워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또 다른 말씀 전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요? 아니, 말씀을 별로 못 하셨다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 뭔가 말을 해야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책을 또 열심히 읽어보고. 뭐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문자 주세요. 제가 대신 여쭤봐드릴 테니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 코너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님 오시니까 많은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또,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3595님께서 한덕수 씨 구속될 거라 확신했는데 기각이라니 이해 불가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상식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화가 납니다. 권순표의 뉴스아이킥 채널 고정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구속의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기각됐더라고요. 앞으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죠, 뭐. 네. 9909님, 교육 공무원 23년 차입니다. 한덕수 구속 기각을 보면서 대비되는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윗사람에게 용기 있게 잘못이라 말한 자, 잘못을 알지만 비겁하게 있다가 더 큰 잘못으로 빨려 들어간 자. 저는 전자와 같이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네. 6387님, 국민은 위증하면 처벌받는데 법은 왜 그런 걸까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사법부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윤혜 씨가 방금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길래 잠깐 멈칫했던 이유가 제가 여기서 오윤혜 씨랑뿐만 아니고 그 계엄 전에 혹독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람 죽이고 나올 줄 알았으면 좀 살살 할 걸. 사람 죽이자고 막 그 총칼을 들고 나올 줄 알았으면 살살했어야 되나. 그렇게 포각하고 그렇게 극악한지는 몰랐죠. 맞아요. 우리 거기까지. 저렇게 정말 진실로 총칼로 죽이겠다고 국민들을 나설 정도의 그런 집단인 줄 알았으면. 네, 맞아요. 그렇게 제가 어떤 맹렬히 비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래요?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비판하셨을 텐데? 좀 살살해. 농담입니다. 아니 정말로 저렇게 국민들을 죽이겠다고 나올 정도의 집단인지 예상했었다면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총칼을 들고 나올 놈들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저는 강강 양약 스타일이라서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저도 칼을 들었을 겁니다. 더 크고 더 세고 약간 이런 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제 반농담이었지만 그만큼 저도 어떤 그 내란 혐의를 받는 저 사람들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그런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했었죠. 갑자기 문영배 재판관님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그 판결이 늦어졌을 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게시판에 그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맹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사실 남겼거든요. 혹시 그 과정에서 게시판의 글을 제 글이 아니더라도 게시판을 살짝이라도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민심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니더라도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오윤혜 씨 글을 보신 적 있냐고. 아니 제 글은 볼 수 없었겠죠. 오땡땡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제가 제목으로 문영배 재판관님을 많이 실명으로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오땡땡으로 보이잖아요. 게시판에는. 안 올려보셔서 모르죠. 저는 매일 가서 문영배 재판관님 정말 제가 믿었었는데 점점점점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강해집니다. 보고 계시죠? 제가 꼭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그 판결 전에 혹시 게시판을 보신 적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자, 오윤혜 씨가 험악한 말 많이 썼다고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용산구가 지역 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이제 대상 탔다가 굉장히 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정말, 오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행사 개최 사실을 어제 처음 보고받았고 재난
안전실장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행사는 통상 실무 전결로 추진이 된다. 뭔가 실무진의 판단이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은 MBC가 확보한 서울시 문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8월 22일쯤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9월 1일부터는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한 후에 9월 말에는 시장 표창 및 시상금 지급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몰랐을까? 실무진들이 그러니까요. 워크숍처럼 하는 작은 행사였을까라는 의심이 그리고 드는. 또 몰랐을까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맞죠.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정식 보고를 만약에 안 했다 치더라도 시장님 뭐 이번에 언제 그 행사에 이 용산구청이 뭐 선정됐습니다.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의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지, 특히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유가족분들은 정말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뭔가 이 논란이 되니까 오히려 워크숍 차원의 작은 행사로 축소하려는 거 아닌지 그렇습니다. 이런 또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뭐 다 떠나서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그러니까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지역 축제. 거기 저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걸 우리 전 국민이 너무나 트라우마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한 구청에다가 그걸 상을 준다고요? 1년 후에?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태원에 못 가시는 우리 국민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실망스럽고요. 자, 김건희 씨의 일명 종묘 차담회 논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셨다는 분이 이렇게까지 많이 활개를 치고 다니셨는지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2024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건희 씨가 종묘 휴관일에 종묘 망묘루에서 코바나 컨텐츠 운영 당시 함께 일했던 미국인 작가 가족과 종교인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가졌고 이게 이제 국가유산의 사적 사용이라는 비판이 커졌는데요. 이 뒷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또 공개가 됐어요. 차담회 하루 전날에는 종묘 관리소 직원들이 망묘루의 거미줄을 제거하는 대청소하고 정각에는 냉장고까지 설치했고요. 그리고 소방차 등 필수 차량만 드나들 수 있는 소방문을 통해서 차를 타고 종묘 안까지 들어오고 이 차담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부 CCTV 화면도 녹화도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이 발상이 국가를 그냥 개인 소유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예의도 왜냐하면 뭐 옛날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도 무슨 맞아. 군함에서 해군 환정에서 해상 술 파티하고 폭죽놀이하고 그리고 경비단 가가지고 기갑 차량에 지금 나도 좀 운전해봐도 나도 운전해봐도 될까? 그러니까 이 놀이터였던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진 다음에 이 국가 전체가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이 고종 후손들은 입장문을 냈어요.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회장은 조상님을 모신 사당이자 국가의 전통성을 상징하는 종묘가 한 개인이 지인들에게 폼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페가 아니다. 망묘루는 조선왕조 시대 임금님들조차도 예를 갖추고 선조들을 생각했던 신성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켜 보면요. 김건희 씨 특히 김건희 씨 김건희 씨 김건희 씨가 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거기 전혀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이 국가 전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어떤 놀이터, 개인적 소유물 비슷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뭐 시계 바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해외 순방하는데 전 세계가 보는데 딱 차고 나가고 이걸 어떻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들켜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나 권력은 영원히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일반인이면 이거 보이면 누가 내가 이거 뇌물 받은 거 알 텐데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검찰과 뭐 이 우리나라는 날 못 건드려. 영원히 그것도. 정권이 바뀔 걱정만 해도 그 짓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권력을 가지고 있겠다는 또 환상을 분명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나중에 통일 대통령 된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김건희 씨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윤석열 씨가 한 거라고 만약에 막판에 뒤집고 씌울
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 3년 동안 해왔던 이런 거침없는 만행들. 그러니까 누구의 컨트롤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막묘루도 그렇고 오 경비단 기갑차도 그렇고 구남에서 술 파티에 노래방 기기까지 불러가지고 폭죽놀이까지 이거는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여자였다 사람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기갑 차량도 정말 기가 막힌 기겁할 일인 거죠. 그걸 운전하고 싶다라는 발상도 그렇고요. 그 어린아이가 부잣집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네? 아빠 나 저거 한번 해볼래. 이 사고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는 너무 미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은 순수하기라도 하죠. 이 사람이 순수합니까?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변명. 이건 다 윤석열 씨가 시켜서 한 짓이다라는 이런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도록 이 김건희 씨의 만행이. 거꾸로 비슷할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씨가 그 얘기하면 조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다 김건희 건희 씨가 시켜서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